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9일 플라톤 교육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책은 에리 프롬의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새창 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뭐 이 책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테러의 모습들을 어, 보여주기 해서 분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래 에리 프롬이라는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여기서는 이 책은 아주 요약본입니다. 아주 요약본이고 읽기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페이지도 이렇게 많지도 않네요. 155페이지, 총량이 157페이지인데 이 책을 간단하게 읽고 이, 이 지금의 정치 테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리 프롬은 이에서 가장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자이면서도 또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하는 학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회 현상을 어떤 사회학적인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원인 쪽으로서 접근해 들어가면서 이것이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연구했던 학자죠. 그래서 이 단순히 전체주의 에리 프롬이 시대에 겪었던 나치즘 그리고 파시즘 2차 대전 그리고 어떤 공산주의로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사회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물들어가는가 라는 것을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최근에 일어났던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보고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에리 프롬은 전체주의 탄생과 폭력성을 사도마초키즘이라고 하는 요 심리학적 기제로서 이 문제들을 해석해 나갑니다. 이 사도마초히즘은 메조히즘은 가학, 피학적 심리 상태입니다. 즉 자신이 따르는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에는 맹목적인 상태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종교적 교리가 가져오는 심리적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도 순응을 해버린다. 이것이 메조히즘. 그러니까 메조히즘이 뭐냐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폭력과 어떤 심리적 자극에 자기도 모르게 순응해 나가는 거예요. 수능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메조히즘이에요. 그리고 폭력을 합리화하고 순응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메조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사디즘은 이 상대방을 학대하고 지배하면서 어떤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마조히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가학적이 되고 여자가 피학적이 되면서 또는 어떤
남성이 뒤바뀐 어떤 과학적 피학적 관계 속에서 성적인 학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기제 방법인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그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에리 프롬이 이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세디즘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학대하면서 지배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의에 대한 분노 또는 상대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돼요? 메조키즘의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폭력을 가해오는 거를 자기도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리 앞에. 왜? 그것이 뭐예요? 의의 폭력이고 의로 향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과정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응을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학적인 형상을 나타난다.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학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은 그 폭력을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한 분노 또는 상대방의 징벌, 정의의 심판 등으로 표현하여주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마조키즘이다. 이것이 어느 한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 보자면, 자, 그 이재명 씨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반대된 척점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폭력적 성향으로 나가는 거죠. 왜?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배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죽임으로써 또는 어떤 과학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의롭다, 자기의 폭력성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배현진 의원의 어떤 그 테러 사건이죠. 이것도 뭐야?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가학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의 분노고 정의의 심판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모여야 되니까. 자기를 이끌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에 순응해야 되니까. 동시에 순응과 동시에 가학적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마조키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향해서 어떤 그것을 주장을 하고 관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상대방으로 설득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며 설득하면서 같이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데, 이 사도 마조키즘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를 뭐예요? 상대방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 자체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도마조키즘적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전체주의로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에 매여서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무비판적으로 순종을 하고 합리화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에 잡혀져 있으면은 이데올로기를 잡혀져 있으면 그걸 뭐야? 거기에 어떤 그 모든 것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과학적 피학적 행태에 대해서도 분별을 못하고 매몰돼서 가는 것이죠. 응? 거기서 무비판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이죠. 응? 그러면서 또 사상과 종교적 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다는 거죠. 이것이 에리 프롬 이러한 사도마조키즘적인 짐이 조직적인 국가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전체주의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도마조키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에리 프롬은 그럼 이렇게 왜 이런 사도마조키즘, 가학적, 피학적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는가? 왜 발생을 하는가? 에디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립과 고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소외감,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이런 고립과 소외감을 왜 근대인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에리 프롬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다. 개인주의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르네상스 종교 개혁의 이전에 봉건적 지배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한 계층 구조가 있죠. 뭐 귀족, 성직자, 뭐 상공인, 뭐 천민 이런 지배 구조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할 말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갖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는 어떻게 돼요? 농노는 그 영주가 하라는 대로 농사짓고 그것만 하면은 영주들이 다 먹고 사는 걸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또 영주들은 뭐예요? 그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교황이라든가 군주가 그 지위를 보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엮여져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안정감을 찾았는데 이 근대 산업혁명이 터지고 개인의 자유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안정적 구조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부각이 되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고립감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관계망들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고립된 형태가 소외감으로 나타나고 이 소외가 바로 무엇이다?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다시금 이러한 두려움이 전과 같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기제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사회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립감과 단절된 상황, 소외된 상황, 이것이 다시 봉건적 전제적 질서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전과 같이 그러한 억압적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 이데올로기 속에 갇히게 되면서 그 집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안정감을 찾으려는 욕구가 그 하나의 이데올로기 속에 몰입되는, 하나의 교리 속에 몰입되는 형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리 프롬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종교적, 그 교리적인 안정감, 그것을 추구하면서 교리 속에서 순응하는, 교리가 가져다 주는 순응, 어떤 그 억압적 기제에, 이데올로기가 교리가 가져다 억압적 기제에 순응하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나치즘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그 군국주의가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이러한 기제로 발전되어 나간다. 이것이 이제 에리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사회 속으로도 지금 하나의 이데올로기 사회로서 나갔단 말이죠. 왜? 우리나라 사회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70 근대 해방 이후 한 1980년대부터 민주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3,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봉건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신분 질서가 주는 안정감, 그리고 군부 어떤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부터 독재가 어떤 권위주의 정권이 가져갔던 안정감. 물론 저는 이 권위주의 시대도 민주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안정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1980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제 진짜 자유로운 세상을 가기를 원하니까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고독함을 느껴지고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무엇을 해야 돼요? 다시 그 권위주의 시대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야 된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가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시대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또 하나의 역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과정은,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그 과정은 민주화를 위한, 자유를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이걸로 다시 돌아간다?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다? 이승만 시대로 돌아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발전적인 사상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이데올로기즘이 나타나는 거죠.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또는 어떤 지금 이제 그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에 극단적으로 몰입이 되면서 서로가 가학적, 피학적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테러리즘은 지금 이 두 사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은 물론 가지고 있는 사상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이 사도마조키즘적인 그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에리 프롬에 얘기하는 그 고독, 소외,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에리 프롬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에리 프롬처럼 산업화 이전에는 그 어떤 소외나 그런 것이 없었느냐, 억압적 구조가 없었느냐,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봉건 사회의 이데올로기 전체가 인간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지 못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억압 기제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근대화로 돌아가면서, 자유로 돌아가면서 시대가 되면 그런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고독과 고립감에서 탈피해요. 전체주의 시대로 가는 것을 자유에서의 도피라고 이 에리 프롬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석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소외와 단절의 문제, 이 문제는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성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창세기에 성서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또한 우리가 좀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공유를 하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과 진리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유에서의 도피가 보여주는 이런 전체주의 과정, 전체주의로 나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진리와 양심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종교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가르친다는 사람들,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사 또는 정치인들 또는 그런 어떤 사회 지도층들의 이런 양심적인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것이 정치인들만 잘못이냐?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터질 때마다 정치가 개혁이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는 뭐예요? 그냥 대중들의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양심운동, 진리에 대한 운동, 자아 성찰적 어떤 반성 운동이 우리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체주의로 가지 않으려면은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반성, 성찰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드높여져야 된다. 자기 반성, 자아 성찰, 이것을 바로 무엇이냐? 종교계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 교육계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런 자아 성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도 이런 성찰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진보하는 것처럼 진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립되어 있으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사도마조키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테러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책으로부터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성찰과 반성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가 될 때,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테러, 서로 증오, 극단적 분열의 양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플라톤 교육TV 대표 강사 김성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